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재건축 사업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데다 최근 규제 완화로 사업 수익도 나쁘지 않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도 적극 뛰어드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난개발 우려와 함께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벽면에 동표식도 흐릿해진 30여 년 연식의 한 빌라. 최근 반년 사이 이 빌라의 매매 가격은 3억 초반대에서 4억 초중반으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 구역을 검토 중이란 소식에 집값이 뛴 것입니다. 정부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적극 독려하면서 최근 이 같은 노후 빌라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소규모 주거지를 큰 철거 없이 도로와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며 주택을 신축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일명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데 일반 재건축에 비해 3배 정도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안전 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시행 절차도 간소해 3년 안에 입주하는 단지가 나올 정도입니다. 다만 규모가 작다 보니 수익성이 크지 않아 지난 2017년 가로주택 정비의 첫 사례가 나오고 3년간 조용했는데 최근 들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성남시 구도심에 위치한 태평동입니다. 과거 청계천 이주민들을 위해 산 언덕에 조성된 마을인데 이처럼 도로가 매우 좁고 경사가 가파릅니다. 작고 노후화된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있지만 땅 모양은 굉장히 반듯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조합 측은 2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지를 24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2-3개 구역씩 묶어서 총 7,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더 이상 나홀로 아파트가 아닌 규모의 경제로 사업성이 커지자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300세 정도 나오거든요. 한 블록당요. 그럼 한 3블록 해서 결합하면 900세대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규모는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결합형 가로주택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단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만 세우는 만큼 재개발과 같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없고 우후죽순식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싫어. 빈촌이 되잖아, 그뭐 못 사는 동네. 재개발로 우리는 원하는 거지. 건설사 역시 고민이 깊습니다. 정부가 적극 장려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는 투입하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정비사업 방식, 그를 통한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 상품의 형태와 소규모 정비사업이 내놓을 수 있는 주택 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이제 투자형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지 못하면 아무래도 수요 니즈를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업성에 제약이 있는 공급자들,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지속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말하는 주택 공급 해소와 집값 안정이란 목표에도 소규모 정비 사업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